네, 모닝타임스의 헤드라인에 세 가지 악재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을 일으킬 만한 뉴스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주가 하락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까요? 최현재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편치 않았던 지난주 뉴욕장이었습니다. 금요일장 흐름 포인트 먼저 좀 정리해 주세요. 예,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0.78%,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7%, S&P 500 같은 경우는 0.77% 하락했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개별적으로 조금 오른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도 한 2%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제 8월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7%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0.6%였습니다. 지금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금 그리고 애플이 인앱 결제 금지 위반으로 인해서 3.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가 18만 주를 매도했다는 소식에 2.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의 퍼가 너무 높다, 좀 급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댈러스하고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좀 문제가 되고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식 매각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할 때 2% 세금 부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기존에 여태까지 상승했던 거를 이제 하락을 한 건데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얘기했는데 시장은 하락할 때 됐다. 이제 현금 챙겨야 된다. 50%까지는 챙기셔야 된다. 특히 빅테크 주식들 말씀드렸는데 이번 금요일 날에 하락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한 이틀 정도의 하락이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게 마지막에 조금 더 저희가 새겨드려야 될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지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확실히 꺾이고 있는 거는 모든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특히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3분기, 4분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가격들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 물가 지표도 또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분위기 어떨까요? 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 압력 계속 얘기 나올 것 같아서요. 어제 전일자 시장이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한 압력, 이렇게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오고 그리고 식료품, 에너지, 용역 서비스 등을 제외한 근원 PPI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원 P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했는데 이것도 역시 2014년 이후 지금 최고치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써 1단계에 진입하고 내년에 2단계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그 얘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 성장할 것이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인데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2%로 본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좀 앞서가는 것 같고 추후에 지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그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3%인데 네. 지금 올해 한 4%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는데 미국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다양한 의견이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더 급한 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굳이 얘기가 나올 거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벌써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악재가 될 거다, 뭐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또 최현재 전문가의 시각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네, 이것도 저희가 할 얘기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돈너무 언니가 많이 팔았어요. 테슬라 주식을. 한때는 제 기억에 $3,000 갈 거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팔았을까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지난주 8일하고 9일에 18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3,000 간다고 이제 립 서비스를 했죠. 그리고 저번 주에 그러니까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고 있기로는 2038년까지 앞으로도 계속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립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뭐 여지 없네요, 그냥. 지금 결국에는 단기적인 고점으로 판단을 하고 차익 실현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금 한 1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테슬라 주식이.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가 나온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얼마나 갈지 비싸다 싸다 논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상 그렇죠. 네, 이번에 판단이 적절했는지, 네, 차익 실현에 대해서 어떤 또 시장의 판단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서는 11월에 들어갈 것 같다, 합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지금 시장이 원래는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그런 코멘트를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했었지만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어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어느 정도 9월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11월에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반기 내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이분이 좀 중립적인 인사예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종료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내년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추후 FOMC 회의에서 인상 쪽으로 한 2명 정도가 기울으면은 내년 금리 인상론에 좀 힘이 실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이렇게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FOMC의 메이트 조금 더 초집중해서 저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도이체방크도 미국 주식이 너무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주가가 이제 비싸지만은 기업의 실적 성장세보다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빨라가지고 지금 올해 초에 지금 27배까지 퍼가 상승했고 지금 기업 실적이 좋아졌지만은 퍼는 23배까지밖에 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퍼가 14배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약 15% 정도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15% 정도 높다고 보면은 도이치뱅크의 말은 일시적인 급락은 한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을 암시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가 저희가 약세장으로 전환이 되는 기준치잖아요. 네. 15% 정도 되면은 그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님도 같이 보세요. 네, 저도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조정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S&P 500 기준으로는 4,000선이 일시적으로 좀 무너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000은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면은 역시 14,000 일시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빨랐다라는 거죠. 조정도 없었고 주가 상승률이 너무 오버페이스가 됐었기 때문에 되돌리는 과정이 조금 빠르게, 네, 급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비관론자들의, 그리고 IB들의 시각이 있다라는 거는 체킹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댈러스하고 보스턴 연은 총재가 주식을 매각하겠다. 요거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쪽 연은 총재들이 네. 원래는 이제 그 주식을 뭐 사고 팔는 거는 그 규정에 맞게 하면은 괜찮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케플란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인 좀 매파 인사인데 연준이 이제 재정 확장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금리 인하도 하고 이러는 걸 비판하면서 뒤로는 자기가 이제 주식을 사고 해서 좀 이익을 얻었다, 그런 좀 이제 비판적인 의견이 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보스턴 총재,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FOMC
위원으로 들어가고 케플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들어가는데 네. 그런 거가 이제 앞으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해충돌법에도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덱스 펀드나 이제 현금으로 좀 보유하겠다. 이해충돌 소지 없애기 위해서는 좀 매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연은 총재로 있을 동안에는 뭐 주식 매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케플란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달러 이상을 좀 사고 파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이게 공식적으로 그래도 매매를 해도 되나 봐요. 근데 여기 이제 걸려다 보니까 비판이 일다 보니까 모두 매각하겠다. 어떻게 보면 망신을 추가적으로 더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더 강하게 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예상의 전문가님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금 50 마련해 주셨잖아요.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전략 구사하면 될까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는 현재 뭐 유지하면 되는데요. 네. 조금 더 많이 팔으면 뭐 한 10% 정도 더 팔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는 다시 한번 강세장으로 이제 조정이 오면은 조정 끝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연말에는 다시 한번 강세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이제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좋은 찬스가 될 것입니다. 연말에 강세장으로 갈 거라는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세요? 기본적으로 연말에는 대부분 이제 뭐 펀드의 수익률도 좀 맞춰야 되고 네. 뭐 어떤 기본적으로 연말에는 되게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강세장이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제 강세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이번 강세장이 오면은 저는 내년 초까지 오는 거 보면은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테이퍼링 얘기도 불확실성이 마무리될 것 같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에 강세장을 전환 예상해 주셨는데 버텼던 반도체 주식을 그럼 현금 있으신 분은 계속 노려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주식보다는 네. 물론 반도체 주식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빅5, 빅테크 주식들 위주로 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또 경기 민감주가 좋다는 얘기도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조금 약간 1.3 레벨로 차트가 올라갔어요? 약간 심상치 네. 않게 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네, 네. 하방이 조금 다져져가지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느낌이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이게 가면은 이 2%까지는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기술주에는 또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이제 그렇겠네요. 경기 네. 민감주가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국제유가 뭐 웬만해서는 잘 안 보는데 네, 네. 차트를 한번 보니까 또 당시 우상향 하려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연말에 80달러 한번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하고 일단 감은 저희가 잡고 있을게요. 전문가님. 조금 더 확실해지면 명확해 주시면 그때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론이 현실화될까요? 네, 9월장이 불안하다라는 월 초에 네, 전망이 많았는데 그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의견은 이거죠.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길게 보신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현금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최현지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적기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아마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반기에 대한 큰 그림 그리시면서 움직여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